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내일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이 좋은 것 같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60mm로 내리는 지역과 강수의 강도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특히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 일부 경북 내륙은 시간당 50mm 내외의 세차고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이어지겠고요. 대구와 경북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9도, 안동 16도, 봉화 12도, 포항은 1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어제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자외선이 가장 강한 낮 시간대에는 고농도 오존이 강해져 나쁨 수준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4년마다 본회의를 독도에서 열고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취지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개최 4일 전 본회의 장소가 울릉도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일본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울릉도 저동항, 경북도지사와 경북도의회의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울릉도 안용복 기념관에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경북의 동쪽 끝 울릉도까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원래 4년마다 독도에서 열리는 회의였는데 본회의 사흘 전 경북도 의원들에게 독도 입도를 취소한다고 통보가 갑자기 온 겁니다. 결국 본회의는 독도가 아닌 이곳 울릉도에 있는 안용복 기념관에서 열렸는데 이마저도 장소가 좁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의장은 최근 개선된 한일 관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3개월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기획을 했는 거고 독도를 간다는 거는 그 뒤에 뭐 급선물을 타고 급물을 타고 이제 잘 흘러가니까 대국식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울릉도 본회의에서 하기로 했던 독도 수호 결의안 채택마저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나치게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일본과 우리 정부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의문 낭독까지 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범위 가는 것은 원치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잘 흘러가고 있다는 의장의 말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도 굉장히 국민들이 예민한 시점에 독도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되는지 좀 너무 화가 나는 상황. 독도 본회의는 지난 2006년 시작돼 4년마다 빠짐없이 열렸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그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동할 때라고 판단하고 오늘 본회의를 독도에서 개최하게 된 겁니다. 특히 2019년에는 도의원들이 태극 문양이 그려진 띠를 머리에 두르고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덕군의회는 제296회 정례회를 열고 7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출석 정지, 징계 등의 사유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품위 유지, 청렴 의무, 이해관계 회피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안을 11개월 만에 심의 의결했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쯤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친원전으로 에너지 정책이 변하면서 다시 원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심사 절차가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됐고 6월 12일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번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20개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토지 수용, 사용과 이주 대책 수립 등 근거가 마련되는 등 원전 건설 사업의 조속한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절차가 남아있는데 원자로 시설 공사는 내년쯤 본격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2032년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11조 6천여억 원이 투입돼 울진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조기 착공이 되면은 고용 창출과 유동인구 증가, 주변 상권 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제에 활기가 생기고 특별지원금, 취득세, 기본지원금의 조기 집행에 따른 기대 효과가 약 53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통상 30개월 정도 걸리는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11개월로 단축되면서 충분한 검토 기간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정부가 원전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0개월 걸리는 과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이 정부가 핵드라이브 정책을 진행하면서 국민과 국민 안전보다는 원전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 부지 정지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2조 원 규모의 원전 설비 구매 계약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대폭 늘려 추모공원 부지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지원기금 40억 원과 화장시설 사용료의 20%를 30년간 지원합니다. 유치지역 해당 읍면에는 주민지원기금 80억 원과 45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 수건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9월 9일까지 신청을 받아 접근성과 경제성,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12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소수자 인권과 다양성 존중을 위해 퀴어 문화축제가 10년 이상 대구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해마다 작지 않은 갈등을 빚었는데 올해는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에 이어 홍준표 시장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퀴어 문화축제 찬반 논란에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가세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다수자의 권익도 중요하다며 퀴어 축제 안 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제 해당 장소에 시내버스 우회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시대착오적인 성문화 인식으로 차별을 선동하는 절망적 메시지라고 비난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대구 퀴어 문화축제는 올해 15회째로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립니다. 가장 핵심인 퍼레이드는 시내버스가 우회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정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성로 상인들과 퀴어 반대대책본부 등은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로를 불법으로 막아 상점을 찾는 고객도 줄고 경제적 손해가 크다는 겁니다. 지난 7일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어제 가처분 신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3년간을 상권이 거의 초토화됐거든요. 이제 좀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도로도 막고 하루에 유동인구가 최소한 10만 원 넘습니다. 주최 측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혐오, 그리고 혐오로 인한 편견을 조작하고 편견으로 차별까지 이어가는 그런 방편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빠르면 오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냐, 성다수자의 권익이냐,
대구시장까지 논란에 뛰어들며 갈등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제50회 경주 예총 종합예술제가 어제 전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 등에서 열립니다. 올해 예술제에는 4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어제 저녁 음악협회가 클래식 공연을 갖고 내일 연극협회가 연극 귀로를 선보입니다. 국악협회는 오는 16일 실내악과 사물놀이, 무용 공연을 펴고 연예예술인협회는 오는 17일 대중음악 공연을 갖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들이 재판도 없이 경찰과 군인에게 학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희생자 수만 최대 20만 명에 달할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중 예천 지역 일부 희생자들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73년 만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로 30년을 일하다 지난 2006년 정년퇴직한 뒤 고향 예천으로 귀촌한 74살 이용가 씨. 하지만 젊은 시절 경찰이 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순경시험에 내리 3번 낙방했던 이 씨. 그제서야 어머니는 어렵게 입을 떼셨고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총소리가 막 나고 끝나고 난 뒤에는 나중에 뭐 소식이 우리 아버지 그거 돌아가셨다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새색시 아닙니까? 가가지고 막 새끼줄에 묶이는 걸 이제 막 해치고 피범벅이 된 걸 이제 제키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끌어낸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경찰이 된 아들이 해를 입을까 염려한 어머니의 반대가 강했던 겁니다. 이런 지하에 나는 꼴도 보기 싫고 다시 또 네가 현재 경찰에 있는데 왜 될란지도 모르고 하기 싫다 이게. 아니 또 그런 참혹한 일이 다가올지 예상을 못하는 거지. 겁이 나서. 최근 진실화해위원회는 예천군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주민들의 무고한 희생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 12일 인민군 한 개 연대가 소백산을 넘어 예천까지 진입하자 후퇴를 준비하던 국군과 예천 경찰이 보도연맹에 가입된 주민들만 따로 불러낸 뒤 예천읍 고평리, 개포면 경진리, 용국면 산택리 3곳에서 총살한 겁니다. 예천의 벼락고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진실화해의 일기조사에서 밝혀진 것만 4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보도연맹에 가입된 좌익활동 경력자들이 인민군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유가 컸지만 소를 몰다 경찰에 살해당한 당시 22살 이용가 씨 아버지처럼 평범한 농부도 적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예천 지역 주민 10명이 집단 살해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와 예천군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 추모 사업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도 감격스러워서 가져오면서 바로 용궁 마트에 가가지고 포 하나 사고 술 하나 사고 과일 하나 참외 하나 사고 이래가지고 그 산소에 가서 간단히 뭐 고유를 혼자 했지 하고 한번 좀 눈물 좀 흘리고 뭐 저절로 눈물이 나오대. 지금까지 예천에서 진실규명이 결정된 보도연맹 희생자는 모두 69명이지만 유족들은 최대 150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적 등본이나 조사 보고서 등 기록이 많지 않아 규명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서류상 근거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증언이나 가족 증언, 가족도 근데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님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억울하게 가족을 잃었지만 다른 가족에게 폐가 될까 숨겨온 세월이 수십 년. 유족들은 더 늦기 전에 진실규명과 추모 관련 사업에 속도가 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주시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시민 홍보와 함께 공무원 배지 착용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민 홍보를 위해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 등을 설명하는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또 경주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에이펙 회의 유치 의지를 담은 배지를 착용하고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달의 한우 사육 마리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6월 축산 관측을 통해 이달 한우 사육 마리수가 361만 9천 마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뒤 9월에는 더 늘어나 364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공급 과잉 기조에 따라 2, 3분기 한우 1kg당 도매값은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떨어진 17,800원에 그치고 추석 성수기가 끝나는 4분기에는 16,000에서 7,000원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주에서 전국의 유명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경주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수제 맥주와 전통주 양조장 17곳이 참여해 100여 종의 다양한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는 수제 맥주 축제를 개최합니다. 경주시는 행사 기간 동안 신경주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황리단길 등과 하이코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합니다.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위치한 이비덴 그라파이트 코리아가 어제 인조 흑연 생산 능력 2배 증설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비덴 코리아는 지난 2년간 포항 공장에 470억 원을 투자해 인조 흑연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으며 3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날이 좋은 것 같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대구와 경북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로 내리는 지역과 강수의 강도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특히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 일부 경북 내륙은 시간당 50mm 내외의 세차고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이어지겠고요. 대구와 경북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9도, 안동 16도, 봉화 12도, 포항도 1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9도까지 기온 오르겠고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어제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자외선이 가장 강한 낮 시간대에는 고농도 오존이 강해져 나쁨 수준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구름 많다가 소나기가 곳에 따라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 고령 1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29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8도, 문경 1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9도, 문경 2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6도, 봉화 1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8도, 봉화 24도로 평년 기온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더 잦겠고요.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